안녕하세요. 리눅스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파치 웹서버 가정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치 서버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우선 리눅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해 웹서버 구축에 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인 아파치는 다른 운영체제의 웹서버에 비해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설정하여 웹서버를 운영할 수 있어서 오늘날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웹서버 중에 하나입니다. 레드햇 리눅스 9에 포함되어 있는 아파치 2.x 버전을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죠. 리눅스가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갖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웹서버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파치 웹서버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아파치 프로그램이 리눅스에 내장되어 있어 저비용, 즉 시스템 구입 비용으로 웹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과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호스트들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다는 버추얼 호스팅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많은 웹 호스팅 서비스 업체들이 아파치 프로그램을 웹서버에 이용하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치라는 이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헬리콥터를 먼저 기억을 하거나 인디언 아파치족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기존 NCSA 웹 데몬 배치 파일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된 그룹에서 A 패치 서버를 조합해가지고 만들어지니까 아파치란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파치는 1995년 당시 인기가 있었던 웹서버 중에 하나인 NCSA HTTPD 1.3 버전을 기반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아파치는 그 이후로 뛰어난 기능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여 오늘날 최고의 웹서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프로그램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내용에서 2003년 6월 안전 버전이 1.3.27이 배포가 되고 있고 2.0.46식 버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버전 소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apache.org 사이트나 또는 apache.kr 넷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02년 6월 넷크래프트라는 곳에서 조사한 웹서버 소프트웨어 사용량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IS보다 아파치 서버가 2배 이상 많은 59.67%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은 리눅스 서버 보급 확산으로 아파치 서버 점유율이 6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국내의 아파치 서버 점유율은 70에서 8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표가 같이 나와 있죠. 점차적으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유명한 웹서버를 한번 설치하기 위해 자료를 우선 구해야 되는데요. 레드햇 리눅스 9에서 그 CD 안에서도 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고요. 또는 웹에서 자료를 구하셔서 설치하실 수 있겠죠. 이러한 설치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키지화 되어 있는 RPM 파일을 설치하는 것과 소스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죠. 먼저 RPM 바이너리를 설치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그림과 같이 RPM 명령으로 패키지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아야겠죠. 있는 상태에 설치한다 그러면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충돌 때문에 우선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때 설치되어 있는 것이 HTTPD 매뉴얼 2.0.40.21이고 레드햇 컴피그 HTTPD 1.0.1-18 그리고 HTTPD
2.0.40-21, httpd 2.0.4021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와 달리 설치된 아파치 프로그램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레드앤 리눅스 9에서 CD에 삽입해서 마운트하고 아파치 RPM 바이너리를 설치합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CD롬을 마운트 시켜서 연결한 후 그곳에 RPM이라는 디렉토리를 이동해서 HTTPD와 관련된 모든 패키지들을 설치하고 있죠. 그런 후 레드의 config httpd라고 되어 있는 no RPM을 또다시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CD를 교체해서 새로운 CD에서 httpd dbe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설치하는 방법으로 소스 컴파일 설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 프로그램을 컴파일러 설치하기 전에 여기도 역시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설치한 아파치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후 설치하는 방법이 전에 검색하는 부분은 방금 전 패키지를 통해서 설치할 때 확인했던 방법과 똑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 후 위에 첫 번째 보여지는 화면과 같이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 할 때는 제거하셔야겠죠. 제거하는 것이 -E 옵션이었어요. -E 옵션을 통해서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의존성 에러가 발생하면 노뎁스 옵션을 사용해 의존성 오를 무시하고 제거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파치 RPM 패키지가 제거되었으면 아파치 FTP 서버 또는 미러 사이트로부터 소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럼 후 다운로드한 아파치 타블 소스를 가지고 이제 그 소스를 컴파일하고 인스톨하고 해야겠죠. 그 단계로 우선 받은 소스 자체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합니다. 풀어주는데 src_tmp라는 어떠한 디렉토리에 풀어주기 위해 옵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소스가 풀렸고 그 위치로 이동한 후 컨피그레이터, 환경 설정을 합니다. 이 컨피그레이터 명령을 통해 컴파일 환경을 설정하고 make 명령으로 아파치 소스를 컴파일하고 make install 명령으로 컴파일한 파일들이 프리픽스 옵션으로 지정한 유저 로컬 아파치 디렉토리에 설치되도록 합니다. 그것이 config 뒤에 있는 옵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인스톨 환경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make와 make install을 하시면 소스 파일이 인스톨 되어진 것이죠.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설치가 되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CD에 유저의 로컬의 아파치 밑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동하여 ls 명령으로 폴더들이 생성되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유저의 로컬 아파치 부분에 생성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아파치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과 같은 단계를 통해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RPM 바이너리로 아파치를 설치하였다 할 때는 etc 밑에 httpd 밑에 config 밑에 httpd.conf라는 파일을 소스 컴파일 설치하였다면 유저 로컬 apache2 conf httpd.conf 파일을 문서 에디터로 편집해서 서버 네임의 지시자의 설정을 찾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즉 로컬호스트의 80번 포트를 쓰겠다. 왜? 웹서버들이 보통 사용하는 것이 자기 자신 루프풀 주소에 80포트를 적어 주셔야 하겠죠. 두 번째, RPM 패키지 사용자는 httpd.conf 파일 설정 가운데 include conf.d 별표.conf 파일을 include conf.d php.conf로 수정을 하시고 소스 설치 사용자는 httpd.conf의 맨 마지막 줄에 지금과 같이
설정을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PHP 파일을 인식해서 그 파일들을 해석해서 뿌려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추가한다. PHP 관련된 확장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문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아파치를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httpd.conf 파일을 저장하고 RPM 패키지 설치한 경우에는 etc 밑에 init.d 밑에 httpd restart 또는 start를 실행해 아파치 데모를 재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나온 것이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소스 설치의 경우에는 RPM 패키지에 있는 httpd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나 유저 로컬 apache2 bin httpd 명령 또는 유저 로컬 apache2 bin apache tl restart 또는 start 명령을 통해 데모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소스 컴파일이냐 또는 RPM 컴파일이냐에 따라 실행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동 확인. 웹브라우저로 URL 주소, 즉 로컬 호스트의 80번 포트를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URL 주소를 입력하는 곳에 http 로컬 호스트로 지정해주면 아파치 작동에 따라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면 아파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졌구나 라고 아시게 되고요. 이런 파일들이 있는 위치는 바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또는 유저의 로컬의 apache2의 htdocs에 있는 index.html 문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 두 경로가 달라지는 이유는 RPM 파일에 대한 컴파일이냐, 설치냐, 소스에 대한 설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이러한 디렉토리에 index.html 페이지 문서를 비롯한 웹페이지 문서를 올리게 되면 로컬상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로컬에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지고요. 다음 단계로 PHP 작동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PHP가 인스톨 되어져 있다는 전제 하에 아까 PHP 확장자를 인식할 수 있게 add 타입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PHP가 동작될 거라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P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 밑에 www 밑에 HTML 디렉토리 RPM 인스톨한 경우죠. 또는 유저의 로컬 apache2 htdocs 소스 컴파일 했을 때 이 디렉토리에 index.html 아닌 다른 이름의 파일로 지금과 같은 내용 php info라는 함수를 갖다 넣은 test.php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이 생성해 주는 부분은 vi 에디터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지만 라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캐시라는 명령을 통해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 웹 브라우저의 URL 주소를 입력하는 곳에 로컬 호스트 그리고 슬래시 한 다음에 파일 이름 즉 test.php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그림, 세 번째 그림과 같이 PHP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을 때에만 PH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구나 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PHP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이므로 PHP 패키지를 다시 설치하시거나 설정 내용들을 다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아파치 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햇 리눅스 9에서 채택하고 있는 아파치 2.0 버전은 기존의 1.3 버전에 비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1.3 버전 사용자들이 2.0 버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치 2.0 버전에 어떤 특징이 있고 1.3 버전과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치 2.0 버전의 특징.
아파치 이 버전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는 NPM, 즉 멀티 프로세싱 모듈의 지원입니다. 아파치 2.0 버전에서는 광범위한 플랫폼에서도 다양한 환경을 수용하여 강력하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웹서버로 설계되었는데 이러한 설계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클라이언트 요청을 기존 아파치 1.3 버전과 같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처리하거나 스레드 방식으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NPM을 지원해 서버의 안정성과 확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NPM에는 프리포, 워커, 퍼칠드 등 3개의 모듈이 존재하는데요. 이들 모듈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죽이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모듈만은 사용해야 합니다. 아파치 2.0 버전이 또 다른 특징으로는 AP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다른 플랫폼 환경에서도 아파치 코드를 코딩할 수 있게 유연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외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을 출력을 가능하도록 하는 필터 기능이 추가되었고 IPv6의 IP 주소 체계를 지원하며 모드 언더바 SSL, 모드 언더바 DAV, 모드 플랫, 모드 오토랩, 모드 파일 캐치, 모드 인클루드 등 여러 모듈이 추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파치 2.0 버전에서의 변화를 보는데요. 1.3과의 버전과 비교되어진 변화의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와 바인드 어드레스 지시자의 변화. 아파치 1.3 버전에서 사용되었던 포트와 바인드 어드레스 지시자는 리슨 지시자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치 포트를 지정할 때는 포트 대신에 리슨 지시자를 사용해야 하고 사용법은 리슨 뒤에 포트 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또한 웹서버의 서비스 포트 80번이 아닌 다른 포트를 사용할 때는 이 지시자 설정 외에 서버 네임 지시자 뒤에 호스트명 뒤에 반드시 포트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서버 네임에 로컬호스트 콜론하고 포트를 적어줬죠. 그것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DSO 모듈 설정의 변화. 아파치 1.3 버전에서는 httpd.conf 파일 안에서 DSO 모듈 설정을 지정해 주었으나 아파치 2.0 버전에서는 include 지시자를 이용하여 conf.d 디렉토리에 있는 conf 파일을 불러 읽어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include 지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아파치 2.0 버전에서 API 지원으로 DSO 모듈이 나열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add 모듈, 클리어 모듈 리스트의 지시자는 쓰이지 않습니다. 또한 have 언더바 SSS도 정의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버 풀 크기 조절. 서버의 프로세스 개수를 지정해주는 지시자는 아파치 2.0의 퍼포크 npm 모듈로 흡수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버 타입 지시자. 아파치 2.0에서는 아파치 데몬이 오직 독립 모드로만 작동하기 때문에 서버의 운영 타입을 지정하는 서버 타입 지시자의 쓰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액세스 컴피그와 리소스 컴피그 지시자의 대체. srn.conf와 access.conf 파일을 httpd.conf 파일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들 지시자는 include 지시자로 대체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유저 dir 지시자의 비활성화. 보안 문제로 인하여 사용자의 웹 루트 문서 경로인 public underbar html 대신에 disable로 설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웹 루트 경로를 사용하고자 한다 할 때는 disable을 public underbar html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서 에러 지시자. 에러 더큐먼트 지시자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 이중 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아파치 2.0에서는 반드시 오류 코드 다음에 메시지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중 따옴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캐시 네오고타이드 DOCS라는 지시자의 인자값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지시자는 ON 또는 OFF 인자를 취합니다. PHP 설정. 아파치 1.3에서는 PHP가 작동되도록 add 타입 지시자를 사용해서 미메 타입을 설정해 주었지만 아파치 2.0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시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여준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사용합니다. 이런 상기 지시자를 http.conf 파일에 설정하지 않은 경우 include 지시자를 사용해서 conf.d 디렉토리에 php.conf 파일을 만들어 DSO 모듈과 상기 지시자 설정을 넣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드햇 리눅스 8.0과 레드햇 리눅스 9에서 제공된 아파치 RPM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상기 설정이 적용되지만 최신 아파치 소스에서는 이 설정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스인 경우는 종전대로 다음과 같이 add 타입을 미메 타입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변경되었고 어느 곳에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다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그 외 지원하지 않는 지시자. 에이전트 로고, 리퍼 로고, 리퍼그노어, 펀시 인덱싱 이런 부분들의 지시자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치 웹서버 가정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아파치 서버에 대해서 공부하였고 아파치 2.0에서 1.3 버전과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